매달 발표되는 중요 경제지표 중에 실물 경제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공장 가동률입니다. 뭔가 가동률 하면 느낌적으로 중요한 경제지표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경제지표는 기관이 조사를 해서 작성한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를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요. 우리는 지표를 보면서 상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 높게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실제적으로 이 상식을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이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은 어떤 구간일까요? 실물 경제가 호황일까요? 아니면 불황일까요? 수요가 많으니까 기업들에서는 생산을 많이 해야 할 거고요. 공장 가동률도 끌어올려야 되는 호황인 상황이겠죠. 그런 시기에는 주가가 잘 오를 가능성이 높죠.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증가를 하니까요. 반면에 이렇게 쭉 올라가던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구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구간들은 어떤 구간일까요? 수요가 증가했던 이런 호황이 끝나고 경기 둔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다. 요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업들은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의아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액인데요. 이렇게 화살표처럼 지표가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는 소리고요. 반대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설비 투자액이 쭉 감소하는 이런 구간들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이 실물 경기의 호황 구간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죠. 이 설비 투자액이 우상향하는 구간들이 경기 호황 구간에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기업들이 설비 투자액을 크게 늘려놓은 맥시멈으로 딱 땡겨가지고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박스층 구간들처럼 공장의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업들이 예상하고 기계 들여놓고 공장 짓고 이렇게 투자했던 것보다 매출 증가가 더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헛발을 디뎠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떤 기업의 임원이든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기계 설비를 들이는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투자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회사 제품이 내년에 쭉 30% 이상씩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돼서 대출을 땡겨서 신규로 기계도 들여오고 인원도 더 뽑은 거죠. 이렇게 라인을 쫙 늘려놨는데 막상 시간이 딱 지나 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한 10% 정도밖에 제품이 더 많이 안 팔리는 이런 수요 예측이 실패한 상황이 왔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들여온 기계를 억지로 돌려가지고 가동률을 100%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공장의 가동률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구간들은 수요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이다. 즉, 경기가 이제 최대 호황에서 점점 이렇게 잘하면 둔화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 말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계를 들여왔죠. 그래서 또 새로운 인력도 뽑았죠. 이러면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도 굉장히 늘어난, 즉 매달 내야 되는 고정적인 지출, 고정비라고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그 이상의 매출이 쫙쫙 올라줘야, 그래야지만 이제 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매출이 예상보다 적게 오르기 때문에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떤 기업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이런 거 얼마나 잘 압니까? 네, 이런 상황이 딱 왔다. 이제 이 기업의 성장이 꺾였고 설비 투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수요는 그만큼 늘지를 않는구나. 이 회사 이제 영업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겠다 하면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개인들은 그럴 때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호황 구간에 그림처럼 이렇게 설비 투자가 쭉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에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경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상식을 그대로 이 주식시장에 적용을 시켜본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01년이죠. 이때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벌써 설비 투자가 이렇게 쭉 늘어난 상태였고 여기에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그리고 2014년, 2016년에 보면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때도 미국의 설비 투자 쭉 늘어났는데 가동률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던 이런 중국발 부채 위기 터졌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가동률이 선행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설비 투자는 늘어나고 그랬던 사건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즉 이렇게 상식으로만 보면 가동률이 먼저 빠지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경기 침체 구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08년을 보시면 좀 다르고 지금도 좀 달라요. 2008년 먼저 보시면은 제조업에 이 설비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 검은색 세로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인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리고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던 와중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투자는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근데 올해 보시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빠졌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움직인다 그럼 가동률 지표가 선행해서 항상 움직이겠지만 주식시장은 전쟁이라든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기준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 너무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주가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들의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 지표와 지금 살펴본 가동률 지표는 실물 경기를 아주 잘 알려주는 이런 지표지만 가끔씩 이 주식 시장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선행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되고 올해도 아쉽게도 그렇게 선행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실물 경제를 이렇게 알려주는 설비 투자 지표와 가동률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참고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그림처럼 이렇게 설비 투자액이 증가하는 이런 구간들에는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악재가 좀 있더라도 이렇게 화살표가 쭉 올라가는 구간들에는 그냥 주식의 비중을 늘려서 진득하게 투자를 하는 게 돈 벌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 이런 구간에는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상승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고민해 보는 게 좋고 특히 2008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선행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리스크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게 설비 투자액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다다랐다 싶으면 알아서 좀 리스크 관리도 하고 주식 비중도 좀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으로 공장 가동률도 마찬가지죠. 가동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는 역시나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이니까 진득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뭐 이런 구간들에서는 당연히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고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정도 고점에 왔다 싶으면 뭐 알아서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그게 맞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식의 물릴 확률을 조금 더 낮출 수는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두 해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생 앞으로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 이런 무릎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깨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이 돼서 요 정도 수익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요런 센스가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지표를 통해서 계속 원칙을 이어나가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2022년 현재 설비 투자 지표와 공장 가동률을 보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이 설비 투자율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지 않고요. 가동률도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소비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뭐 두 지표가 지금은 잘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최근까지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전 영상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렸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주택의 임대료 이 상승률까지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이 크게 작용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해소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이런 가동률과 설비 투자액 이 지표가 오히려 이제 향후에는 호재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직도 가동률도 좋고 투자도 많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물론 이 설비 투자하고 가동률 지표도 그렇지만 우리 채널에서 이제 매일 모니터링해 드리는 다수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지금은 경제 사이클이 정점의 어느 구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올해, 내년 이렇게 2년 내에 경기 둔화 및 침체가 크게 발생할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반기 반등을 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동률과 설비 투자액 지표를 가지고 경제 상황 전망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로 그냥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한 달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